반갑습니다. 장비병 여러분, 장비병 장비병입니다. 오늘은 눕기 촬영에 대해서 예전에도 영상 올렸다가 약간 리뉴얼해서 다시 한번 눕기 촬영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어떻게 촬영하는지 이것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눕기 촬영은 이런 애기 신발, 뭐 성인 신발도 상관없고요. 이런 애기 신발들, 이런 자파류들 어떻게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예전보다 조금 영상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촬영부터 보정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초보자라도 따라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 보시면은 약간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능하실 정도로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자, 일단 바로 첫 번째로는 이런 아무런 테이블 준비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정도 크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흰색 반사판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 반사판, 뭐 원하시는 반사판은 아무 크기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반사판을 이렇게 끄트머리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제 뒤에 시스탠드하고 그립암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다느냐? 바로 요 트레싱지입니다. 트레싱지는 뭐 알파문고 같은 데 가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로 이렇게 꽂아주고요. 꽂아주고 적당히 조금 올립니다. 약간만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 내 키 정도 한번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당겨가요. 그 다음에 배경지 내리듯이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리고 이걸 왜 내리냐면요. 아무래도 우드판이 완전히 새 거면 괜찮겠지만 쓰다 보면은 이제 기스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내려주고 이 트레싱지의 질감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우드판마다 사진을 찍으면은 그 우드판의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이 트레싱지를 올리는 순간 그 패턴이 안 보이고 깔끔하게 촬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렸으면은 그 다음에 요거를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그립압이랑 같이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이도 계속 말리잖아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잘 뜯어질 수 있는, 너무 부착력이 강하면 트레싱이 찢어지니까 나중에 적당히 이 테이블 끝 테두리에 맞춰서 모서리 정도에 하나씩. 자, 눕기 세팅이 거의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바로 라이트 세팅이죠. 자, 라이트는 2개 혹은 1개 정도만 필요합니다. 브랜드 아무런 상관없고요. 순간광, 플래시 조명입니다. 지속광 아니에요. 신발 같은 경우는 탑라이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백라이트라든지 옆에 반사판 혹은 필라이트를 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소프트박스가 하나 있죠. 요거 지금 달려 있거든요. 탑라이트로. 그래서 이것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소프트박스 크기는요, 이 테이블만 하면 돼요. 이 테이블만 한 소프트박스. 너무 작으면 또 그만큼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대략적으로 큰 게 좋습니다. 근데 한 90cm에서 120cm 정도 되는 소프트박스를 사용을 하면 된다. 사각이든 상관없고요. 원형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싱지 설치해 놓은 곳에서 조금 더 높게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밑에서 그림자가 많이 지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피사체가요, 작아요. 이 피사체가 이 소프트박스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빛이 내려오면 당연히 밑에가 많이 어둡겠지만 이 옆에 있는 빛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방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밝기는 크게 상관이 없다. 너무 어둡다 싶으면 이 옆에 반사판을 툭 대면 됩니다. 반사판. 라이트가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반사판 한 개 그냥 툭툭 대면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혹은 반사판이 없다 하더라도 A4 용지 자그마한 것만 살짝만 대봐봐요. 그럼 완전히 확 밝아집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놔뒀고요. 그 다음에 저는 라이트를 한 개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백라이트. 백라이트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찍는 순간 밑에는 하얗지만 뒤에는 어두워요. 어느 정도 어둡기 때문에 그 뒤를 밝히면서 이 제품 뒷면에도 빛을 보충해 주면서 이 안에 있는 질감도 다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눕기 딸 때도 좀 더 편하고요. 요 사각 소프트박스를 하나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뭐 작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트레싱지가 앞에 있고 이렇게 사각 소프트박스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뭐 완벽히 평평하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살짝 수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조금만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세팅이 다 된 다음에는 이런, 지금 제 스튜디오에 보면은 지금 옆에 이 보라색깔 빛이 나오고 있죠. 이런 잡광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잡광들을 꺼주고요.
지금은 제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지금 지속광을 켜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들은 조금 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자연광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조리개를 많이 쪼일 거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아무리 그렇게 많이 쪼인다고 하더라도 앰비언트는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준다. 이거 지금 위에 있는 건 모델링 램프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찍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24프레임으로 찍다 보니까 이 플래시가 탕탕 터지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영상에서. 아무래도 그 순간적인 찰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태로 찍는 거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절대 아니고요. 지금 플래시를 팡팡 하고 터트리는 겁니다.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해서 찍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고,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카메라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품 촬영에 같은 경우는 고화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넓게 찍고 크롭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눕기 촬영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4000만 화소 이상의 그런 고화소를 쓰는 게 좋다. 그다음 노출을 한번 잡아볼게요. 노출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를 먼저 켜지 말고 앞에 위에 라이트부터 먼저 테스트를 보는 게 좋습니다. 톱라이트로 모든 노출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백라이트가 추가되면서 조금 더 보충해 준다는 거지. 자, 노출을 맞췄습니다. 방금 노출을 맞췄고 지금 제 옆에는 당연히 노트북이 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테더링하고 촬영을 해야만 모든 촬영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핸드헬드로 들고 찍으면은 이 각도, 저 각도, 저 각도, 이 각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삼각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테더링을 촬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테더링 하는 것도 조금 꿀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고 노출을 한번 잡아 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딱 사진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고 보고 조금 더 빛을 세게 해야겠다, 뭐 어느 정도 빛을 보충해야겠다, 이런 게 가늠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이 됐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이 신발이, 이 제품이 하나만 아니잖아요. 이게 뭐 10가지도 있을 수 있고 20가지도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균등한 똑같은 화각과 구도로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드라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드라이를 딱 해놓고요. 트라이 세팅을 하고요. 트라이 조심하십시오. 트라이 이거 제대로 꽉 잠그고 이렇게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꽉 잠궈 놓고 그다음에 다리도 좀 벌리고, 이것도 다리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놨지 원래는 훨씬 더 넓게 벌려놔야 됩니다. 사진이 꽤나 타이트하게 찍지 마세요. 이 격자를 켰을 때, 이 LCD에서 격자를 켰을 때 이 격자 안쪽에 이 중간에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히하게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카메라에 격자 무늬가 있잖아요. 딱 요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고 촬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세팅 값은 125분 1초, 당연히 순간광이니까. 조리개는 8에서 13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신발에 심도가 있기 때문에 앞에만 맞으면 뒤에 날아가면 안 되니까 13 정도, 16, 막 22 이렇게까지 쪼이면 회절 때문에 보기 싫습니다. ISO는 적당히 카메라 다이나믹 레인지가 제일 좋은 한도선에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신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라이트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을 그냥 꺼놨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처음부터 이 배경톤이 이렇게 흰색에 가까우면 안 됩니다. 흰색에 처음부터. 나중에 그건 후반으로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레이 톤으로 나왔으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여기서 좀 더 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촬영할 제품들을 뒤에 쫙 깔아놔야겠죠? 헷갈리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을 딱 찍었어요. 이제 괜찮아. 그럼 다음 컷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똑같이 하지? 저 가이드만 믿고 저 가이드 이것도 놓고 다시 찍고 놓고 다시 찍고 놓고 가이드를 저걸 계속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뭘 했냐? 저는 이런 T자형, 이걸 좀 보시면은 이렇게 T처럼 생긴 제가 그냥 글루건으로 만든 겁니다. 이 다이소에서 이 1000원짜리 아크릴 거울 같은 거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인테리어 하다가 남은 그냥 쇠판댁인데 이런 거, 이거 사실 다이소에서 이 2000원짜리 거울 2개 이렇게 T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요거 가이드를 요 사이에 살짝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뒤에 요 끝에 딱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딱 맞췄죠? 그 다음에 신발을 빼. 그 다음 그대로 두고 다른 제품, 우리 다른 신발 있죠? 요거 다른 거 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인데 다른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가져다 대고 똑같이 붙여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살포시 빼요. 요렇게 빼고 각도 봐주고 그 다음에 다시 촬영.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 사진과 이렇게 각도도 똑같고요. 지금 가이드 빨간색 보이죠?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 똑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완전 똑같죠? 이렇게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신발이 좀 디자인이 많이 다르다. 근데 이 각도는 지켜야겠다 하면은 우리 캡처원 옆에 보면은 요거 동영상 버튼 같은 거 있거든요.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 현재 라이브 뷰가 나옵니다. 이 동영상 현재 라이브 뷰. 손가락으로 여기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도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요렇게 옆에다 두고 요거를 요렇게 옆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셔터 버튼까지 있거든요. 그 셔터 버튼을 요렇게 누르면은 바로 또 들어옵니다. 가이드라인 정확하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다. 자, 방금 같은 이렇게 검정 색깔 신발, 이런 특히 스웨이드 같은 재질은요, 먼지가 엄청나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아시겠지만 촬영 전에 먼지를 어느 정도 떼줘야 됩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나중에 보정으로 하지. 물론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최소한 촬영 때, 눕기 촬영 같은 경우는 후반이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촬영은 좀 길게 가더라도 후반에서 빠르게 그 엄청나게 귀찮거든요, 후반이. 그렇기 때문에 촬영에서 어느 정도 80%까지 끌어올리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촬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촬영을 하나 했으니까 뭐 신발이 한 여러 개, 16개, 17개 뭐 이렇게 쓰면은 쭈르륵 다 촬영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촬영하는데 카메라 건들면 큰일 납니다. 바로 각도 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후반을 해볼 차례죠. 보정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보정 작업 딱히 할 거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완벽한 눕기 사진을 원하신다면은 당연히 눕기를 따면 되겠죠. 패스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엔 또 신발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가 촬영했던 거는 그렇게 찍을 거였으면 제 예전 영상처럼 완벽히 밑에도 라이트를 빡 줘가지고 아예 모든 사방이 흰색 이렇게 촬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신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바닥에 그림자를 깔면서, 탑라이트로 인해서 바닥에 그림자를 깔면서 입체감을 주기 때문에 신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눕기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금 촬영했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했던 결과물을 쭉 보면요, 이 동일한 화각대에 이렇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촬영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 촬영이 됩니다. 거의 오차가 없죠.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촬영했을 때 보면은 약간 저 배경색이 조금은 어두운 색이었잖아요. 완벽히 흰색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 제가 리셋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옆에 보시면은 약간의 비네팅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흰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흰색만 된다면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 밑에 부분, 이 그림자 표현이 있어야만 신발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입체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다. 만약에 이 그림자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불투명한 테이블 밑에서 바닥에 바운스를 주고 해서 이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촬영을 한다. 대부분 이런 좌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네팅만 줘보겠습니다. 비네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비네팅 수치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어둡게 하는 거, 이것을 반대편으로 흰색으로 만들어요. 흰색 비네팅으로 요렇게만 해도 끝.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쵸? 완벽히 흰색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웹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도 되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면은 위에 보면은 색 정보 값이 나와요. JPG 혹은 뭐 이 8비트에서는 255, 웹사이트에 올라갈 것은 sRGB이기 때문에 255가 최대의 그 색 표현력이죠. 즉
클리핑 되는 영역이죠. 그럼 웹페이지는 어차피 흰색일 거니까 255가 되면 되겠죠. 혹은 255에 근접한 254 정도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쭉 올리면은 약간씩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23, 254, 254, 뭐 253 이렇게 끄트머리 갈수록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즉 이것은 100% 흰색은 아니다. 완벽히 100% 흰색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올렸을 때 뭐 좀 예민한 분들은 약간 뭔가 좀 어느 정도만 약 그레이 톤이 남아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캡처한 보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 있죠. 요걸 조금만 더 높여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색깔이, 이 제품 색깔이 흰색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흰색이라면 눕기를 따시거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색이 있는 경우라면은 지금 뒤에 있는 이 흰색 라벨 있죠? 이게 날아가지 않는 선에서 하이라이트를 요 정도만 올려주시면 된다. 요 정도. 혹은 화이트. 이 화이트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날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디테일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살짝 올려준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이 옆에 부분에 이 전부 다 흰색이 표현이 됐다. 255, 255, 255, 255다. 전부 다 25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진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얼추 흰색처럼 보이거든요. 흰색 같아 보여요. 하지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그렇게 완벽히 흰색은 아니에요. 지금 영상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완벽히 흰색은 아닌데 약간 이 신발 테두리 주변에 약간의 완벽한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라이트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뭔가 클리핑 되는 것 같아. 이 신발이 디테일 부분이 좀 날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처럼 돌리고 이 상태에서는요 포토샵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내보내기 해서요 포토샵으로 이동을 할게요. 포토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어떻게 하느냐? 포토샵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신발이 딱 나와 있잖아요. 사진이 딱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축소시키고 이 배경 정경색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웹페이지가 흰색이 됐죠? 그럼 흰색 바탕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용자 정의 선택. 이 배경에다가 우클릭하고 사용자 색상 정의해서 이거를 흰색을 쭉 끝까지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흰색이 아니네. 확실히 보니까 흰색이 아니게 티가 나죠. 이제 티가 나실 겁니다. 아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포토샵에서 이렇게 모든 배경을 흰색으로 보면 딱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배경 색에 있는 이 노출을 추출할 거예요. 색상 추출과 비슷한데 이 피사체 빼고 이 노출 차이로 인한 부분을 그다음 추출할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옛날 포토샵에서 다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여기 이미지 여기 있죠? 조정 여기 들어가시면 맨 밑에 이렇게 색상 대체라고 있습니다. 색상 대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마우스가 스포이드로 변할 거예요. 그럼 이 마우스 스포이드를 딱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화면에 나오죠? 이렇게 이 방금 제가 클릭한 부분에 대한 노출값 같은 그런 색상을 자기가 이 정도 색상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허용량이라고 있습니다. 허용량. 이것은 보면은 지금 흰색 부분이 선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검정색은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허용량을 최대치로 해버리면 이 신발까지 다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밝기, 채도, 색조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밝기만 볼 겁니다. 밝기를 최대로 밝게 해야 흰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완전히 흰색을 쫙 올려봐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허용량을 많게 했기 때문에 신발에도 변화가 생기죠. 노출에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밝기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를 쭉 내리면서 이 피사체, 내가 촬영했던 이 피사체만 최대한 클리핑 되지 않는, 이 피사체가 선택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로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배경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밝기를 100까지 올립니다. 다시 여기서 원래 원본이었죠? 100. 지금 피사체, 즉 내가 찍었던 이 신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100 이렇게 올립니다. 밝기를 어둡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한 부분이 딱 요렇게만 선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흰색으로 쫙 올리면 끝! 이런 눕기 촬영 끝! 아까 먼지 같은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먼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처음에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워크플로우로 일단 배경부터 흰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미지 조정, 그 다음에 색상 대체, 그 다음에 이 흰색 부분 하나 클릭해 주고요. 허용량 적당히 보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신발은 어둡기 때문에 허용량을 좀 더 많이 해도 되겠네요. 밝기를 쫙 올려요. 그 다음 끝났죠? 근데 이 신발 가까이 보면요.
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스웨디 재질이니까 이 먼지들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지워? 물론 지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큰 먼지 같은 거는 좀 지워야겠죠. 이런 식으로 큰 먼지 같은 건 좀 지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지웠는데 아무래도 이런 자잘자잘한 먼지들 이런 걸 어떻게 지워요?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쓰는 어도비에서 잘 만들어 놓은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필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들어갑니다. 먼지와 스크래치 들어갑니다. 그럼 딱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지금 나오죠. 이 반경은 한 3 정도. 너무 많이 하면 흐릿해집니다, 사진이. 그래서 3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느낌 아시겠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누끼 촬영이 이런 먼지들도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금 기능은 어쨌든 이 화질에 대한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먼지를 잘 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런 먼지들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면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화질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검정 신발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눕기 촬영, 신발 눕기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찍은 것은 뭐 어느 정도 간단한 부분이었고, 물론 더 많은 그런 꿀팁들도 있고요. 사실은 눕기 촬영이라는 게 사실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냥 뭐 대충 뭐 저 정도 찍으면 얼추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만약 렌탈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는 이런 환경이 안 따라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그런 스타일도 다르고, 아무래도 신발 제품에 따라 좀 너무 많이 달라요. 제품에 따라 이 난이도가 극악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략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 흰색 같은 경우는 결국은 눕기를 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은 작업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길어가지고 바로 지금 막 다다다다다 넘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볼 거니까, 촬영할 때 되면 또 다시 한번 볼 거 아니에요? 개이득이고요. 자, 신기하게 또 영상자리 딱 끝나니까 메모리가 다 찼대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장병환이었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다 차서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눕기 촬영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맡기세요.